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아주 신기한 역사를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은행, 뱅크의 역사인데요. 혹시 여러분 은행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앉아 계시는 은행원 분들, 이분들의 옷이 어떤 스타일이었나요? 양복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최대한 좀 깔끔한 스타일의 옷을 입으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 최초의 은행원들은요, 양복이 아니라 번쩍거리는 은빛 갑옷을 입었고요, 칼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다니셨습니다. 바로 성전 기사단이죠. 그럼 지금부터 유럽 최초의 은행격이라고 불리는 성전 기사단,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역사까지 제가 한 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요, 한층 더 똑똑해지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럼 성전 기사단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죠. 자, 유럽의 최초의 은행이 나오게 되는 결정적 사건, 십자군 전쟁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요, 성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가톨릭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인 전쟁이었습니다. 1090년대에 시작을 해서요, 1300년대 정도까지 이어져온 거의 200년간 지속된 종교전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결론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최종 승리자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가톨릭 교회의 십자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슬람 군대였을까요? 정답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가져간 곳은 십자군이 아니고요, 이슬람 군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슬람이 십자군을 이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십자군 전쟁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때는 1090년경이었어요. 당시의 세계는 이슬람 제국의 힘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래서 옆나라, 이 비잔티움 제국, 그러니까 과거의 동로마죠, 이 비잔티움 제국을 이슬람 군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유럽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 군대에게 모조리 짓밟힐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형제였습니다. 교황이시여, 부디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죠.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이슬람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유럽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전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군인을 모집했어요. 지금 이슬람 군대가 우리 가톨릭교를 위협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로 뭉쳐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에게서 빼앗아 와야 한다. 이렇게 비잔티움 제국을 도와주자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유럽의 기사들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이름 아래 하나의 가톨릭교 군대가 탄생을 하죠. 그것이 바로 십자군이에요. 그렇다면 왜 가톨릭교의 군대는 십자군이라고 불렸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것은 십자군의 일원들이 당시에 이제 본인 어깨에다가 빨간 천으로 만든 십자가를 새겨놨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십자군이다, 십자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가톨릭 교회의 군대가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결성된 십자군에는 프랑스 사람도 있었고요, 영국 사람도 있었고, 독일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국가의 기사와 군인들, 심지어는 평민들까지도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십자군은요, 1096년 드디어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유럽이 아니고요, 서아시아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멉니다. 그래가지고 이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만 한 3년이 걸렸어요.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십자군은 이슬람군과의 첫 전투를 승리하고요, 예루살렘을 빼앗아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 약 20년 뒤 오늘의 주인공이죠, 유럽 최초의 은행으로 볼 수 있는 성전 기사단이 생겼어요. 성전 기사단, 이름만 딱 들으셨을 때는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기사단,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이들이 탄생한 목적도 예루살렘을 이슬람 군대에게서 지켜내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오는 이 가톨릭 교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름처럼 누군가를 보호하는 조직이지 처음부터 은행이 되겠다라고 만들어진 조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성전 기사단, 군사적인 목적을 띤 조직이 금융단체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오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고 와야겠죠. 근데 이렇게 돈을 들고 먼 거리를 다니다 보면 악당들의 표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이 소중한 내 돈, 이거 들고 가다가 악당들한테 다 뺏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는 가톨릭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성전 기사단한테 맡겼습니다. 성전 기사단이시여, 내 돈을 예루살렘으로 들고 가주시오. 네, 일종의 안전한 은행처럼 가톨릭 교인들은 성전 기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 성전 기사 단원들이 장거리 송금의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은 왜 우리가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뱅킹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아도 미국에 사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는 거 한 3초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성전 기사단을 이용해서 내가 프랑스에서 성전 기사단한테 돈을 주면 이 기사 단원들이 그 돈을 예루살렘으로 들고 가주는 이런 송금 업무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지 순례를 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너도 나도 본인들의 돈을 이 기사 단원들한테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성전 기사단이 관리해주는 돈은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 성전 기사단은 종교적인 단체였기 때문에요, 이 불어난 재산을 안 좋은 곳에 쓰지도 않았어요. 사치를 하지 않았고요, 그냥 조금 더 안전한 묘세를 짓는다거나 이런 방어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요, 이제는 유럽의 왕과 귀족들이 성전 기사단한테 자신의 귀중품을 맡기고요, 돈을 빌리는 이런 담보대출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기사단이 관리하는 돈은 해가 바뀔수록 더 많아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성전 기사단이 유럽의 은행으로서의 역할까지 많이 했는데요, 문제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다는 거예요. 한 100년 정도 됐을까요? 이때는 12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이슬람 군대의 반격이 시작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십자군이 성지 예루살렘을 다시 이슬람군한테 뺏깁니다. 당연히 십자군의 일원이었던 성전 기사단의 힘도 약해져요. 그런데 이때 프랑스의 왕 필립 4세가 성전 기사단을 기습합니다. 일종의 팀킬을 한 건데요, 왜 팀킬을 했냐라고 한다면요, 일단 필립 4세 이 프랑스 왕이 성전 기사단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이제는 좀 갚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힘이 좀 많이 약해진 걸로 보이니까 성전 기사단을 아예 2단으로 몰고 갔고요, 얘네는 이슬람교와 내통을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성전 기사단을 고문을 했습니다. 또 동성애 혐의까지 씌워가지고 종교 재판을 벌인 다음에 다 사형시켜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자, 그런데요, 이 성전 기사단이 관리했던 이 엄청난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바로 이탈리아 은행업자들한테 이 많은 돈이 흘러가게 돼요. 대표적으로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금융업자들이었죠. 그럼 지금까지 유럽 최초의 은행 역할을 했던 기사단, 성전 기사단이었습니다. 끝!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럽 최초의 중앙은행이라고도 평가를 받는 성전 기사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칼과 방패를 든 기사들이 은행원이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군은 성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가톨릭교와 이슬람교가 붙은 종교 전쟁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슬람군이 예루살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럽 최초의 은행격인 성전 기사단도 생겨났고요. 아시겠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